테슬라 시그널입니다. 2분기 인도량 48만 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일 대비 7.5% 밀렸습니다.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왜 바로 힘이 안 붙었을까요? 시장은 이제 테슬라를 단순 물량으로만 보지 않는 듯 합니다. 마트 매대가 꽉 차도 계산대가 열려야 끝이죠. 걸린 것은 멀티플입니다. 먼저 화면의 낙폭부터 보시죠. 구글뉴스가 인용한 지난 3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회사 발표 기준 2분기 인도량 48만 대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도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하루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좋은 판매 숫자가 나오면 차 회사 프레임이 강해지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붙었습니다. 단일 이유로 콕 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의 질문이 이미 몇 대 팔았나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돈이 되나로 옮겨갔다는 관측은 분명히 읽힙니다. 이 숫자 뒤의 뜻을 보려면 가격표보다 시선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주가 동인, XAI, 모델 Y, 경쟁사 동향, 생산 공장입니다. 어제까지의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많이 팔면 주가가 버틴다. 이 공식이었죠. 그런데 구글뉴스가 인용한 지난 3일 보도에 따르면 회사 발표 기준 2분기 인도량은 48만 대였고 같은 날 주가는 전일 대비 7.5% 하락으로 읽혔습니다. 여기서 걸린 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로만 볼지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기대까지 얹어볼지 시장의 잣대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판매가 나와도 주가가 약했다면 투자자들이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수요 붕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면 예상보다 강한 인도량 자체가 이렇게 무겁게 취급되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최근 4월 신호를 시간순으로 쌓아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지난 1일엔 구형 차량 일부의 FSD V14 라이트 배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같은 날 테슬라는 인텔에서 올해 반도체 생산을 맡았던 전문가를 테라펩 팀으로 영입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3일엔 머스크가 옵티머스 생산팀 사진과 함께 초기 생산은 extremely slow라고 밝혔죠. 다시 말해 장기 AI 기대는 살아있지만 돈이 되는 속도는 아직 천천히 확인된다는 겁니다. 판매 호조만으로 주가 수준이 바로 높아지지 않은 배경을 시장은 이 구간에서 본 것으로 읽힙니다. 이 신호가 주가에 주는 의미는 꽤 선명합니다. 시장은 판매 회복을 부정했다기보다 그 회복이 얼마나 질 좋고 오래 가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얹힌 AI 이야기가 언제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누가 걸려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비중이 큰 성장형 ETF를 쥔 쪽은 좋은 뉴스에도 흔들리는 가격을 더 예민하게 보게 되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진전이 이어지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쪽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해 차 판매만으로는 설명이 덜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판정선은 반복입니다. 인도량 호조가 한 번 더 이어지고 FSD 확장이 실제 사용성과 규제 부담을 함께 넘기는지 그 확인이 붙으면 이번 급락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차 밖으로 번지면 XAI가 나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스타쉽과 스타링크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XAI의 생성형 AI 모델 그록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품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이동입니다. 어느 조직의 최고 인력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룹 전체가 당장 무엇을 급하게 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반가운 신호일 수도 있고 조금은 불편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기대가 커질수록 그 가치가 정확히 어느 법인에 쌓이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판매 숫자가 좋아도 주가가 약했던 바로 그 날들에 머스크 생태계 안에선 AI 인력과 칩, 로봇 이야기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시장이 테슬라를 더 이상 단순한 EV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면 투자자 머릿속 비교표도 바뀝니다. 차를 얼마나 팔았나 옆에 AI 인재와 연산 자원이 어디로 모이나가 붙는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스타쉽과 스타링크 엔지니어의 그록 투입은 스페이스X와 XAI의 움직임이지 곧바로 테슬라 실적 개선을 뜻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 심리엔 영향을 줍니다. 머스크의 시간과 최고의 인력이 여러 회사로 나뉘면 테슬라의 AI 프리미엄은 더 정교한 증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남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XAI와 머스크 생태계의 AI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기대가 테슬라 주가에 그대로 얹히는가 아니면 테슬라는 따로 실적과 실행으로 다시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약세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기운 반응으로 읽힙니다. AI 후광만으로는 부족하고 테슬라 안에서 어떤 제품이 어떤 속도로 돈이 되는지 보여달라는 주문이죠. 그래서 XAI 신호는 테슬라의 우회 호재라고 단정하기보다 시장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드러내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의 주소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모델 Y 쪽에서 새로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모델 Y L 판매가 시작됐고 보도에 따르면 6인승 구성으로 출시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리프레시가 아니라 같은 이름 안에서 더 비싼 구성과 더 넓은 수요층을 함께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판매 개시를 곧바로 판매 증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대수보다 믹스, 다시 말해 어떤 조합으로 수익을 낼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물량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모델 Y L은 같은 플랫폼 1에서 고객층을 한 칸 위로 올려 태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쉽게 말해 완전히 다른 차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잘 팔리는 차의 공간성과 가격대를 넓혀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을 지키려는 카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약했다는 건 시장이 얼마나 많이 못지않게 어떤 조건으로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6인승 모델 출시가 2분기 인도량 증가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말할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모델 Y 신호는 판매 회복의 증거라기보다 본업 안에서도 테슬라가 가격과 구성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는 업데이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다뤘던 한국의 모델 3 Y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죠. 보조금 확정 뒤 가격을 올린 건 지역별로는 가격 방어력이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곧바로 전 세계 수요 강세로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 Y L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 차가 테슬라를 차 회사 이상으로 보게 만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많이 팔기 위해 더 깎는다라는 오래된 그림을 조금 흔들었다는 점은 남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구성을 노리는 건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다만 경쟁사 이야기는 앞선 회차에서 짚은 만큼 이번에는 비교잣대만 보겠습니다.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약했다는 건 시장이 이제 EV에서 단순 물량 우위만으로 테슬라를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관측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판매 지표가 확인돼도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의 수익화 속도 그리고 법적 실행 리스크가 함께 거론되면서 곧바로 멀티플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몇 대 더 팔았나가 아니라 테슬라의 기술 프리미엄을 얼마나 빨리 따라붙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판매 숫자가 예상보다 강했고 FSD 확장과 테라펩 영입처럼 차 밖의 가능성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같은 자리에서 보입니다. 시장이 테슬라의 높은 주가 수준을 줬던 이유는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는 믿음이었는데 바로 그 믿음은 이제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을 받습니다. 차는 잘 팔리는데 그 다음 돈줄이 천천히 열리면 경쟁사는 하드웨어 격차를 좁히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테슬라가 강한 건 아직 현재이고 약한 건 미래를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해 왔다는 의심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경쟁 신호는 테슬라의 약세 뉴스가 아니라 평가 방식이 바뀌는 배경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선 많이 만들고 빨리 파는 능력이 기본이 됐고 그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 수익과 생태계를 얻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반응을 경쟁사에 밀렸다는 한 줄로 읽는 건 과합니다. 오히려 판매 호조에도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붙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테슬라가 반복 매출의 증거를 더 보여줘야 합니다. FSD 확장이 사용자 가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본업의 가격 방어가 계속되는지, 시장은 그 두 줄을 나란히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질문은 이제 공장 안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테라펩을 위해 인텔에서 오랫동안 반도체 생산을 맡아온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단순 체형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차를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와는 별개로 AI 칩의 설계뿐 아니라 생산 조직까지 테라펩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머스크는 지난 3일 옵티머스 생산팀 사진을 공개하며 초기 로봇 생산이 extremely slow라고 밝혔습니다. 테라펩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는 앞서가고 있지만 숫자로 확인되는 실제 생산은 아직 느린 속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건 자동차 공장 뉴스가 아니라
평가 기준을 바꾸는 공장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테라펩은 쉽게 말해 AI 칩을 더 깊게 내재화하려는 생산축이고, 옵티머스는 그 칩이 어디에 쓰일지 보여주는 실물축입니다. 둘이 이어지면 테슬라를 제조사 이상으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속도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초기 생산이 매우 느리다는 머스크의 설명은 기대를 꺾는다기보다 아직은 실적보다 준비 단계에 가깝다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당일 주가 급락의 원인이라기보다 시장이 왜 좋은 판매 뉴스만으로 들뜨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평가 변화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남는 관전 포인트는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생산입니다. 테라펫 영입이 후속 채용과 실제 조직 확대까지 이어지는지, 옵티머스가 매우 느리게 해서 일정한 생산 리듬으로 넘어가는지,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만약 이 선이 보이면 시장은 테슬라를 다시 한번 자동차 회사 바깥의 프레임으로 재평가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기사만 쌓이고 실물이 늦어지면 지금의 AI 프리미엄은 더 자주 할인받을 수 있겠죠. 말만만 남으면 약합니다. 공장 블록은 결국 사진보다 생산성으로 판단받습니다. 공장 이야기를 넘어 결국 남는 것은 돈의 값, 즉 신용입니다. 다만 이번 구간에서 그 신용 등급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등급 발표보다 좋은 판매 숫자에 시장이 얼마를 매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판매 호조는 확인됐지만 주가는 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테슬라를 단순 물량이 아니라 수익화 속도와 실행 리스크까지 함께 따지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팔았느냐보다 그 숫자가 얼마나 빨리 돈이 되느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따져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신용 등급이 실제로 개선되면 보통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공장 증설이나 장기 투자를 버티는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 반응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자본시장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보다 FSD와 로봇이 얼마나 빨리 사업으로 굳어지느냐가 먼저 질문으로 올라온 겁니다. 기관 보유나 SAC 공시 같은 자본시장 신호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약했다는 건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안정성만이 아니라 수익화의 속도라는 얘기죠. 어제의 체크리스트와 오늘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까? 신용등급 블록의 핵심은 헤드라인 한 줄이 아니라 장기 투자 이야기가 실제 자금 여건 개선과 함께 움직이는지입니다. 테라펩 같은 생산 내재화, 옵티머스 같은 신규축, FSD 같은 소프트웨어 확장이 따로 놀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본시장 신뢰와 사업 실행이 같은 방향으로 쌓이면 주가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즉, 등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합창입니다. 돈의 비용, 제품의 속도, 그리고 반복 매출의 증거가 같이 맞물리는지, 그게 다음 확인선입니다. 시장의 프레임이 달라지면 제휴 뉴스도 다르게 읽힙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협력 소식도 결국 시장은 누가 더 빨리 속도를 내는지부터 짚어봅니다. 이번 테슬라는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매 호조가 확인돼도 단순 물량만으로는 다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보틱스의 수익화 속도와 법적 실행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면서 좋은 판매 지표가 곧바로 멀티플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이 다른 점은 제휴 자체의 신선함보다 테슬라 내부 신호와 나란히 봤을 때 대비가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에선 xAI로 인력과 연산 자원이 모이고 다른 쪽에선 테슬라가 테라펩과 FSD, 옵티머스로 안쪽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누가 기술을 갖고 있나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사업화하나입니다. 제휴는 시간을 사는 방식이고 내재화는 통제력을 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높은 평가를 지키려면 통제력의 장점이 실제 사용자 경험과 수익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휴형 경쟁의 속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외부 제휴 없이도 같은 속도로 기능과 생산을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머스크 생태계 바깥의 움직임만 화려하고 테슬라 안의 수익화는 늦어지는지, 그 차이를 보면 됩니다. 스타링크 모바일 위협 기사처럼 머스크 생태계가 테슬라 밖으로 확장되는 장면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에게 중요한 건 확장의 크기보다 귀속의 방향입니다. 어떤 가치가 어디에 쌓이는지 분명해질수록 주가 해석도 정교해집니다. 제휴 블록의 핵심은 소문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여기서 균형도 짚어보겠습니다.
약세 쪽 시각은 분명합니다. 판매 숫자가 좋아도 주가가 약했다면 시장은 AI와 로보틱스 이야기를 당장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실행과 법적 부담까지 함께 할인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낙관론은 다른 대목을 봅니다. 수요가 무너졌다면 애초에 강한 인도량이 나오기 어렵고 FSD 확장과 모델 Y L, 테라펩 채용처럼 다음 축의 단서도 계속 붙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말로 가르기 어렵습니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FSD 확장이 실제 사용 가치로 쌓이면 이번 급락은 과도한 되돌림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AI 쪽이 계속 느리게만 확인되면 시장의 보수적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신호도 빠르게 짚겠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와 AI 칩 반도체 같은 소식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아직 보도 관측 단계라 공식 발표가 확인되면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신호의 핵심은 판매가 살아났느냐보다 그 좋은 숫자만으로는 시장이 테슬라를 다시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 판매는 확인됐고 이제 남은 건 FSD와 옵티머스, 테라팩 같은 다음 성장축이 얼마나 빨리 실제 돈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모델 Y의 판매 구성 변화도 함께 봐야겠죠. 잘못된 정보는 제보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진위 확인이 더 필요하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